앞선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에 드린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조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거나 살아온 환경에 어떠한 결핍이 있는 사람들만이 본능에 가까운 감정과 의지로만 깰 수 있는 생각보다 견고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알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거미줄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대단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학교라는 제도가 중요한 시기에 태어난 운까지 좋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에 나와 과거에 어떠한 결핍이 있어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사람에게 운이 좋게 재능까지 있는 이중 삼중의 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의도하지 않게 구조를 뛰어넘게 되고 풍족한 현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유형의 한 부류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재 여러분들은 개천에서 이제 용이 나지 않는 나라라는 이야기를 곧잘 하십니다. 왜냐하면 과거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결핍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사회에 던져졌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과를 내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팠고 거기다 미래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감을 갖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사치에 가깝게 느껴졌을 테고 당장 눈앞에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 앞으로 나가는 것에만 급급해 뒤로 돌아볼 여유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휴식도 찾지 않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상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또 더더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정과 가족, 자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마치 경주마처럼 쉬지 않고 달려나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 형편이 나아지는 사람, 그리고 창업을 하고 가정 형편이 나아지는 사람, 그리고 실패하고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 한마음 한뜻이었습니다. 결핍에서 보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선순환의 에너지가 폭발하던 시기였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결핍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누구나가 과거와 다르게 절박한 결핍 없이 대부분 최소한의 안정감을 갖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산업 전선을 지키며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우리네 부모님들 대부분은 은퇴하셨고 이제는 온전히 그 다음 세대들이 사회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발전시켰던 원동력은 세대교체로 인해 급작스럽게 꺼졌습니다. 다만 일부 재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원동력이 꺼지지 않는 소수의 인원들은 여전히 자신을 발전시켰고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때마침 개인 매체의 발전으로 이제 소수의 인원들이 스스로 발전시킨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대한민국의 속속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의 결핍의 경험이 없이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에서 이룬 것을 받으며 그것이 마치 언제부터 당연하게 주어진 듯한 인식을 가지고 사회에 던져지게 됩니다. 원동력이 없어 사회에 던져진 여러분들은 이제는 개천이 아니라 하천 정도 되는 과거와 다르게 좀 더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용인지 아닌지를 스스로가 알 필요 없는 구조에 자연스럽게 묶이게 됩니다. 원동력을 잃어버린 것, 그리고 외부 자극에 의해 지금의 30, 40대는 아마 대부분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매체에서 접하며 그들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대기업이 우후죽순 쏟아지던 나라였는데 어느 순간 기업 자체가 과거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다.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물론 과거와 다른 환경도 원인이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 채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직장인들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앞선 영상 어딘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지능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서도 높은 상위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재능이 넘치는 나라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지능이 높다고 모두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만큼 지능이라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나라라는 것을 어느 정도 반증하는 증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압도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압도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만이 구조를 뛰어넘는 것을 반복해서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능에 목말라 있으며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공부라는 방법만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으신가요? 압도적인 재능이 구조를 뛰어넘는 모습을 과거보다 더 다양한 매체에서 손쉽게 접하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죠.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어쩌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질투인지 아니면 부러움인지 아니면 놓쳐버린 가능성에 대한 아쉬움인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 질투를 밥 먹듯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것은 본인이 도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전해서 포기하는 수순을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도전하면 마치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게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실제 경험해 본 경험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본인 스스로 도전해 자신의 재능을 알고 난 뒤에는 최소한 시기심은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눈에 보이는 저는 안타까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감이 교차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제가 말한 수순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압니다. 본인만의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다른 사람을 질투해 깎아내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스스로가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는 회사 생활에도 의미가 없어지고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회사 생활을 마치 감옥과도 같다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계속 그곳에 매여 사는 자신의 인생이 참 부질없다라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돈 받은 만큼 일해야 하고 과거 사람처럼 회사의 발전이 곧 자신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을 열정적으로 살아갈 원동력을 잃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생기를 잃어가게 됩니다. 대형남자였습니다.